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2월 16일 휴장 이후 첫 서울 경마입니다.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원정일 위원과 박소장 위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휴장 이후 첫 경마 주간이다 보니까 이제 마필들이 지금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매경주 12마리씩 꽉꽉 채워서 지금 출전을 해요. 일요일날 1등급 경주 하나 제외하고는 풀게이트 접전 양상으로 매경주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토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배당이 나올 경주들이 많고 일요일에도 이제 잔잔한 흐름 속에서 배당 막건들이 한 서너 차례는 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토요일엔 거의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정도로 이제 여기저기서 배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경주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승부처부터 공지를 하겠습니다. 박소장 위원이 준비한 승부는요 5경주와 8경주입니다. 그리고 원정일 위원은 4경주와 마지막 13경주, 그리고 김주원은 이 후반부 9경주와 12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승부는 저희가 배당에 상관없이 일단 좀 공격적으로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 그리고 좀 압축해가지고 이 돈을 좀 불릴 수 있는 경주들을 엄선해서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공지해드린 승부들 아래 자막에 박혀 있습니다. 현장 가셔도 잘 참조해 주셔서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늦깎이 3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늦깎이 3세. 뭐 아직까지 전수도 많이 없습니다만 나이만 들어 차서 뭐 이제 뭐 3번 5번 뭐 정도 뭐 뛴 애들만 모여 있는 경주예요. 자, 어떻게 보면 잠재력적인 부분보다는 가지고 있는 어떤 전개나 능력을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뭐 전개적으로 저는 안쪽 1번 PK전사가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극단의 조치라는 거는 이제 거세라는 거를 극단의 조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전 경주 이제 범현이가 기승을 하고 워낙에 이제 꼴통길을 좀 많이 부리다 보니까 윤승할 때도 많이 좀 힘들었다라는 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세를 하고 나왔는데 조판을 아주 잘 만났어요. 문짝도 아주 잘 잡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번 PK전사를 첫 번째 추천마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소장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1000m지만은 초반이 아주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좀 기대는 게 남아있는 9번 야호 화이트캣도 그렇고, 지금 먼저 얘기가 나온 PK전사, 또 PK전사도 이제 지난번에 1000m 쓰려고 했다가 출전 투표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1300을 어거지로 뛰게 됐었으니까 이번에는 뭐 당연히 여기가 이제 선행을 막 밀고 나올 겁니다. 그렇게 지구력 자체들이 튼튼한 마필들은 아니어서 결국 이제 한 100m 남겨놓고는 남아있는 끈기 싸움, 그렇게 레이스가 끝날 것을 보는데, 그래서 좀 따라가는 마필 중에서도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애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자, 이 재심을 2번이나 받고 돌아온 마필 있죠. 5번마 버킷풀 골드, 이런 마필은 이제 스타트 능력도 되면서 힘도 2번 재심을 치르는 동안에 좀 많이 들어찼어요. 임기원 기수가 고삐를 잡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5번마 버킷풀 골드를 2선에서 쫓아가가지고 마지막 한타 싸움에 뛰어들 마필로 전개의 복병감.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재심 때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빠른 애들이 있어서 배팅 가치까지 감안한다면 5번마 버킷풀 골드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 6번마 블랙 윙윙이라는 마필이 직전 1300m로 거리를 늘려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망신만 당한 꼴이 돼버렸죠. 이제 말이 안에 갇히니까 아예 못 뜁니다. 차라리 이런 말은 중간 내지는 외곽 게이트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엔 적정 거리를 알 수 있는 1000m로 거리까지 내렸었습니다. 일단 앞선을 PK전사가 빠르게 정리해도, 아니면은 초반에 싸우는 그림이 발생이 돼도 이 경주 편성상 분명 뒷신마에게도 찬스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맞기 때문에
일단 뭐 데뷔전 경주력 그리고 GM 심사 모습을 감안해 봤을 때에는 1000m라면은 블랙 윙윙 6번도 충분히 도전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경주는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2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먼저 원정을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뭐 뚜렷한 강축이 있는 편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1번 게이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규현 기수가 이제 좀 오래 쉬었어요. 휴장 전에부터 이제 정지를 먹어가지고 한 2주 동안 푹 쉬다 나왔는데 일찌감치 조교에 좀 참여를 했더라고요. 휴가 좀 빠르게 복귀를 해가지고 조교를 한 것 중에 뭐 가장 또 좀 공을 들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조교에서의 어떤 병합.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나온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뭐 마체중이 조금 작다라는 게 흠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가지고 있는 능력, 이번에 공 들인 만큼 임규현 기수의 파이팅 넘치는 말머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마카이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수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7번은 맥파이죠. 맥파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같이 만났었던 그 순발력 마필들하고 이번 경주에서 나올 수 있는 순발력 마필들 지금 이제 카히나, 또 리얼 강자, 4번 적토비마, 외곽에 몰트비바치, 네기레빗 요 정도인데 뭐 근소하긴 하지만은 조금 만만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리가 늘어난 것이 맥파이한테는 절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고 무조건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수가 작년 하반기 하면서 조금 이제 기복을 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새해 들어서 상당히 많은 집에서 좀 불러줍니다. 뭐 추열이가 잘 타던 말도 동수한테 옮겨온 거가 몇 도가 있고 자 이번 주에 참 많이 기승을 하는데 첫 스타트 김동수가 맥파이 가지고 뭐 탔던 마필이니까요 실수 없이 꽂아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세게 보는 말 카이나도 있고 맥파이도 있고 저 역시도 세게 보는 마필들인데 두 전문 위원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배당마 한 마리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경쟁력을 논하기엔 좀 이르긴 합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말 한 마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번마 모두에게라는 마필인데요. 원래 휴장 전후로는 김옥성 기수가 희한하게 꼭 한 번씩 배당을 터트리는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장 이후에 이 김옥성이가 뭐 가지고 좀 한구라를 할 수 있나 따져보니까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이 신예 마필인 모두에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주행검사 내용은 잊어버리시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망아지 기질을 다 잡아가면서 주행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찍에 대한 반응도 괜찮고요. 이 병합을 붙였을 때 근성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마필들은 짧은 거리보다는 차라리 좀 더 긴 거리, 이런 1300m 같은 거리가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김옥성이가 좀 의지 있게 파이팅 있게 몰아준다라면은 3복승 정도로는 충분히 값어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이 5번마 모두에게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먼저 원정을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붙일 안아자리가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승부를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1번마 OK 탑인데요. 뭐 따라가도 되고 뭐 요 정도 편성에서는 뭐 기습적으로 선행까지 9번마 정문사랑이 있어서 선행은 못 가더라도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순발력을 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 자체가 아주 느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11번 OK탑에 붙이는 막건 그쪽으로 좀 포인트를 잡고 들어갈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빠른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문사랑이 완벽한 독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에 조금 지금 자막이 아예 없는 그 1300m를 처음 뛰어보는 복병 하나를 좀 째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전개를 봤을 때 지난번에 정문사랑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문화일보 때 너무 잘 뛰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도 꽤 많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 좀 무리한 도전이었다. 과천시장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서 못 뛰었다고 해서 뭐 점수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독대행이 일단 유력하기 때문에 무슨 마건을 사셔도 9번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도 인기마 중에서는 9번마 정문사랑 마필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원정일 위원도 그렇고 박수장 위원도 그렇고 뭔가 좀 노리고 있는 카드가 따로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두 전문 위원님들 거 잘 참조해 주셔서 3경주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뭐 따로 설명드릴 만한 말은 없네요. 이 안쪽에 3번마 델타 브라더나 4번마 백색 광채 거기에 뭐 휴양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5번마 코일러 같은 마필들도 도전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까지는 좀 짚어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입니다.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내용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가지고 이른 시간에 승부를 들어가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주행 검사를 하고 나오는 놈이죠. 이제 9번마 제마특급이 외곽 기댐 때문에 이제 주행 검사를 다시 한번 받고 다시금 좀 다 잡고 그러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주행 검사의 어떤 기록이나 어떤 걸음만 보고 9번 제마특급이 많은 인기를 좀 모아줄 텐데요. 자, 우선 9번 제마특급의 내용을 알아야 승부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9번만 제마특급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고 사이즈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찌되었건 안쪽에 있는 3번 신부라는 말이 앞을 좀 장악할 것이고 이 외에도 지금 4번마 컴플리트 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저렇다 했을 때 몰에 맞는 9번이라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요게 이제 이번 내용 승부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탄력감하고 발주하고의 매치가 조금 안 돼가지고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니까 이번에 발주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고 탄력감 자체는 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그런 잠재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발주에서의 문제만 관건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등짝이고 마방이고 좀 알아봤더니 발주가 잘 나옵니다. 노래하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완전히 숨겨져 있는 말인데요. 그놈을 가지고 일단은 9번 제마특급이나 3번 신부 그리고 뭐 4번 컴플리트 모션 뭐 요런 애들 뭐 충분히 안고 가면서 적중의 포인트 잡고 들어갑니다. 자, 내용 확실한 스타트에 보강을 하고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내용 승부처입니다. 이 외측 사행 때문에 주행 재검 처분을 받고 나오는 제마특급 인기 마필이죠. 얘가 아니라 이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 가지고 승부를 본다고 하는데 여차에서 제마특급이 부러지는 경우까지 가정해서 두루두루 좋은 배당도 함께 누려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내용 있게 뭐 스타트 보강까지 이뤄놓고 지금 남모르게 쏠려고 준비한 마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원정일 위원과 이번 4경주를 통해서 좀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000m입니다. 여기는 박소장 위원이 준비한 내용 승부처입니다. 자, 여기는 또 어떤 내용 가지고 박소장 위원이 승부를 보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이제 토요경마 오전장 경주들 가운데서 가장 좀 치열한 한판이 벌어질 수 있는 접전 양상의 구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1번마 홈커밍부터 그 외곽에 이제 카론 블레이드까지 뭐 공주사랑도 이제 한 480kg대까지 다시 좀 회복을 해갖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재심 때는 체중이 아주 마구 빠져갖고 허접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순발력 없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1000m에서 전개적인 측면으로 풀어가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요건 이제 그래서 이제 내용 승부예요. 지금 뭐 말이 끝내주고 조건도 좋고 해야 좀 세게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빡빡한 싸움인데 벌써부터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잘 뛰었을 때는 여기서 기록상으로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말도 하나가 낑겨 있어요. 자신 없어라 하는 말 중에서.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철저하게 이제 내용을 한 80% 배정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팔리지만 마방에서 전혀 기대를 못하고 있는 마필 두 마리 꺾어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접전 속에서 이 안말 핸디캡 경주가 뻔히 구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는 거 아니냐 우리 말이. 그 정도로 마방에서 자신감 있게 멘트를 쏴주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뺄 수 없는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아예 중심권에 세워놓고 한번 때려볼 만하다. 자신감만큼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거 놓고 오경주 짭짤한 배당으로 압축해서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난타전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초반부를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죠.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진짜 내용 모르면 손대기 어려운 경주가 이번 오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팔리지만 좀 불안한 인기마, 꼬랑지를 내린 인기마 한 마리, 거기에 또 다른 말 한 마리까지 걷어내면서 구멍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뭐 그 정도의 메리트라면 충분히 승부를 들어가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경주는 박소장 이영가 여기서 좋은 배당으로 여러분들 승부 한번 진하게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자, 먼저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요런 봐야죠. 안장이 드디어 교체가 됐습니다. 방춘식에서 자 용근이로 안장이 교체된 10번마 하드 프린세스입니다. 뭐 앞말이다 보니까 뭐 파워감은 당연히 뭐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직전 경주 방춘식 안장에서 올라오는 탄력감은 뭐 이 정도 편성이면 6등급 1700 편성이면 저는 용근이라면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안장 교체된 10번 하드 프린세스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소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4번말 라운스텔라가 이제 드디어 한번 해볼 만한 편성과 조건을 맞춰 나왔다라고 보겠습니다. 9월 29일 날 어정쩡하게 팔린 다음에 딱 오착되는 거 보고 딱 사착이죠. 사착되는 거 보고 무조건 거리를 더 늘려야 된다. 딴 거 없죠. 1400이나 1700밖에 없습니다. 아주 약한 편성. 근데 1000m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10월 달에는 자르는 것이고 11월 같은 경우도 센 말들은 없었지만 선두권이 굉장히 빨랐어요. 쫓아가기가 좀 버거웠습니다. 쫓아가질 못해요. 이번 경주 드디어 1700m에 나왔고 선행마가 뭐냐를 한참 들여다봐야 될 정도로 빠른 말이 없습니다. 선행을 가본 적이 있는 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 있는 놈이 이제 앞에 가는 정도인데 이 정도의 페이스라면 절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꼬랑지로 따라가더라도 3, 4코너 무렵이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라운스텔라가 사정거리를 어느 정도 맞춰서 후미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이 무너져야 올 수 있는 마필이지만은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고 거리 1700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안토니오의 라운스텔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뚜렷한 축은 없습니다. 인기도가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는 경주고요. 또 액면상으로도 믿어 봄직한 말도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입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도 당연히 여러 두가 존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설명이 나왔던 4번마 라운스텔라, 10번마 하드 프린세스 다들 입상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되겠고요. 거기에 뭐 김주원이 보는 말 한 마리 더 말씀을 드리면 이 8번마 에드윈 같은 마필도 직전에 이제 하다 안 돼서 거리를 한번 늘려봤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이 전력 승부를 하지도 않았고요. 자, 요번에 이제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더 조교광들을 끌어올리면서 잘 준비를 했는데 등짝이 바뀐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김동수가 좀 다부지게 몰아준다라면 에드윈도 직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700m입니다.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가 있는 애들만 좀 모여 있는 레이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경주거리도 또 1700m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앞에 나가준다라면 끝걸음 자체는 뭐 완벽하게 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산이 아닌 이제 혼합군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9번마 대군제패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다 똑같은 조건인 것 같아요. 6번 플래시 제트만 말고는 나머지 애들이 이제 1700을 도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이라고 봤을 때 앞에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말 9번 마 대군 제패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소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대군 제패가 선행만 잡아내면은 제일 좋고요. 뭐 선입으로도 충분히 선정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죠. 지금 8번도 그렇게 스타트가 빠른 편은 아니고 7번은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잡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외곽이지만 9번이 선두권을 좀 강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6번만 플래시 제트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센 말이 일단 없고 이번 경주가 그리고 9번 대군 제패가 어느 정도 선두권을 좀 싹 정리를 좀 해준다면은 그렇게 힘을 쓰지 않고도 쫓아갈 수가 있어요. 직전에는 딴 거 없습니다. 효정이라 보던 거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그 구심점이 없는 그런 경주에서 지가 대가리 팔려놓다 보니까 레이스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주질 못했어요. 풀어나가질 못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9번한테 선두권 싹 맡겨놓고 자기 페이스만 유지하면 9번이 싹 차려놓은 밥상에 4코너부터 숟가락 들고 덤빌 수 있는 용근이 등짝까지만 딱 쇼부 타이밍입니다. 6번마 플래시 제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세게 보는 말 2마리가 다 설명이 나왔습니다. 유일한 거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필 플래시 제트 등짝까지 좋아졌고요. 거기에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 가운데 가장 능력상 우위에 있는 대군 제패. 자, 이 2마리의 구도를 깰 만한 세력이 있긴 합니다만 그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6번, 9번 2마리를 좀 세게 보셔야 될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가능성 있는 마필들은 현장에서 뭐 3복승 내지는 이런 다른 식으로 해서 좀 받쳐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입니다. 여기는 박소장 의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승부해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원정일 위원의 관심 한 마리 들어보겠습니다. 승급전이라도 저는 9번 초인볼트의 지난 경주가 이제 워낙 좀 사이즈가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31kg 빼고 나와서 스피드까지 좀 보강된 모습을 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9번 초인볼트 승급전이지만 추천마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8경주 박소장 의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서 오늘 최대 승부수를 던지는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초인볼트 자체는 지금 여기서 몸값으로 따지면 진짜 어디 뭐 저기 세계급하고 동네에서 조금 뛰는 그런 수준 차이가 엄청나죠. 굉장히 좀 비싼 말이고 비싼 말답게 데뷔전부터 아주 잘 뛰어줬습니다. 여유도 있었어요. 근데 편성도 너무 잘 만나가지고 말이 좀 느리지만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그 비싼 몸값을 한번 바로 뽑아내 볼 만하다 해서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인디안 보스를 제가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적중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대만큼 잘 뛰어준 마필이라서 이번 승급전도 제외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도 결국 이제 9번만 초인볼트 놓고 배당판이 뚫릴 그런 경주인데요. 박 소장이 이번 경주 여러분들께 강하게 추천드릴 마필은 초인볼트가 아닙니다. 초인볼트를 1바 따로 붙여서 때리는데 초인볼트 놓고 한 방 때릴 게 있다. 이게 아니라 초인볼트를 이길 가능성도 당장 좀 더 길게 보면은 초인볼트의 발전 가능성을 좀 더 봐줄 수 있지만 당장 이번 경주만 놓고 보면은 이 우승에 대한 열망이 엄청 크고 그 가능성을 이미 조교 때 수차례 보여줬고 실전에서도 힌트를 줬던 마필이 내용도 이번에 아주 좋습니다. 사연에다가 배팅하는 그런 경주예요. 뚜렷한 딱 한 마리만 제가 아주 강하게 패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걸 놓고 코차 승부가 됐든 반마신 승부가 됐든 뭐 땡땡 굳어 들어오면은 제일 좋은 거고 땡땡 굳는 가운데서 초인볼트를 2착으로 밀어내면서 멋지게 자력으로 이기는 모습까지 기대하는 쌍승식은 뭐 따따블이 나올 겁니다. 그거 놓고 들어가는 승부입니다. 자, 노림수의 주인공이 따로 있다. 그거 놓고 초인볼트 일단 이빨 때려놓고 나머지 3복승까지 한번 체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소장 의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 설명 잘 들으셨다시피 초인볼트가 아니라 다른 숨겨진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자, 8경주 메인 승부처니까 박소장 의원과 여기서 남들 못 먹는 쌍승식 막건으로 한 구라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승부의 병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는 박수장 위원의 관심마 한 마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10번마 황금사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선행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막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오지는 못했지만은 마플 자체에 기본 뚝심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2번, 5번만 잘 젖혀내면은 선행을 또 뜰 수 있는 자막이에요. 10번 황금사자 한 번 더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출전만 12마리의 이 분포도가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20번 넘게 경주 경험을 하고 나오는 마필들도 몇 두가 있고요. 경주 경험이 적은 말들, 아예 경주 경험이 없는 말까지도 지금 한대 뒤섞여 나왔습니다. 자,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한 그런 레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랑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금년도 1월 달인가요? 제가 1월 둘째 주부터 이 노리는 말 한 마리가 아마 2월 달에 나올 것 같다. 그거 나오면은 시원하게 한번 한 거라 누려보자. 계속해서 제가 현장에서 이 ARS 음성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공지를 해드려 왔었는데 그 마필이 이제 나옵니다. 일단 뭐 완벽하게 준비는 끝나놨어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준비는 끝내놨고요. 휴장기 동안에도 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몸 상태, 준비 내용 제가 확인을 했고요. 마방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경주에 출격을 시켰는지 그 부분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이 되겠고요. 갖다 붙일 말도 아마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아요. 배당짜리로 좀 경마 팬들의 주목을 못 받겠습니다만 그 말을 노려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한 방을 시원하게 한번 때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한 방 때려놓고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인기마 한 두어 마리 정도만 깔아가면은 그 깔아가는 막건 자체도 배당이 괜찮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도 한구라가 되는 승부이기 때문에 오늘 메인 승부처로 김주원이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경주입니다. 아무쪼록 구경주 좋은 거 하나 준비해놨으니까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현장 가셔서 구경주는 김주원과 한 배 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200m입니다. 먼저 원쟁을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열하나 그레이삭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출혈 때문에 이제 휴양을 갔다 왔는데 조 이적을 했습니다. 이제 이신영 마방에서 이제 51조 사이먼 마방으로 이적을 하고 나서 주행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기본 사이즈 충분한 말입니다. 워낙에 이제 이번 경주가 이제 선행마가 좀 많다 보니까 뭐 따라가면서 조금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놈을 좀 찾다 보니 결론적으로 11번마 그레이삭스 요 놈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성혁이한테도 이번 주는 좀 찬스가 주어졌어요. 돈 벌 수 있는 마필 한 두세 마리 얻어 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4번마 솔파랑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아주 빠른 말들이 많아요. 5번마 글로벌 퀸도 있고 지금 안쪽에 뭐 바깥쪽에 우르르 몰려 나올 상황인데 그 속에서 이 솔파랑이 입상 때처럼 좋은 자리를 초반에 잘 잡을 수 있겠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일단 이번 10경주에서 문성혁 기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제 1호 경마도 그렇고 조금 좀 미뤄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빡빡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솔파랑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 말이 너무 좋아요. 말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직전 경주도 상대는 정말 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진짜 좀 뛴다 싶은 그런 단거리 말들하고 맞붙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진 걸음에 상승세를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 싶을 만큼 말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편성을 보니까 지금 선행을 꼭 받아야 되는 말도 있고 선두권 뒷자리에 빠르게 좀 포지션을 잡고 좋은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우승권에 도전하는 마필들도 몇 두가 있어요. 이게 안쪽에 뭐 구름 손치태를 비롯해서 글로벌 킨도 있고 솔파랑도 있고요. 뭐 외곽에 빠른 말들 많죠. 이게 초반에 오버페이스로 선두권 마필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도에서 밀려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추인마, 10번마 럭셔리 에피 같은 마필에게도 저는 기회가 분명 찾아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레이스가 앞에서 끝나버리면은 뭐 올라오다가 그치긴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대로 오버페이스가 선두권 마필들이 돼버리면서
직선줄에서 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그림이 발생이 되면은 럭셔리 해피도 지금 꾸준하게 자기 추임력은 발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아마도 럭셔리 해피 쪽에도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우승 찬스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혼전도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고배당 막권 쪽에 여러분들도 포커스를 잘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700m입니다. 원장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주의 역선이 이제 완벽하게 좀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죠. 얘가 이제 과거 이제 망아지 시절 6등급, 5등급 때는 스타트 선행력으로 레이스를 좀 주도했었던 과거에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경주거리를 좀 늘려 나가면서 앞에 좀 욕심을 안 부려요. 꼭 잡고 따라가면서 끝걸음을 좀 살려내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조에서 좀 상당히 많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죠. 뭐 채보면 범현이 안장의 이제 명품 축제가 올해 대상 경주를 아마 좀 많이 좀 노릴 텐데 뭐 그 편성이었습니다.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 역선의 이번 경주의 추임력은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2번 제주 역선 말씀드립니다. 네, 제주의 흑선. 자, 박수장 위원의 시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주 흑선도 그렇고 이제 같은 집 스트롱러너도 그렇고 액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1번 더불어숲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전 경주 아주 세게 봤던 마필인데 잘 뛰고 이번에 또 조금 지난번보다는 좀 센 애들하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직전 경주만 본다면은 이번 경주를 연투를 강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뛰어넘는 구석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편성 속에서 잘 살려갖고 이제 막판에 머리차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주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번 경주도 사실상 그렇게 센 말은 없거든요. 먼저 나온 제주의 흑선이 진짜 대가리 팔리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맞짱을 같이 겨뤄볼 만한 마필 가운데서 두 마리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더불어숲입니다. 더불어숲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12조의 이 뭐 양동작전이라고 하긴 뭐하겠네요. 두 마리 모두 다 제 직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마필들인데 2번, 10번 두 마리 모두 다 승부 의지가 높다라는 것도 좀 짚어드리겠고요. 제 12조의 두 마리에 맞서서 직전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만반의 준비를 한 11번 더불어숲도 이번 경주 강력한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액면상으로는 2텐 11나 3마리가 좋아 보이는 게임이 맞고요. 그 밖에 뭐 클린업 시크릿이나 선행을 수월하게 나갈 수도 있는 7번마 한양공주 같은 마필들이 변수를 만들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m입니다. 여기는 김주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내용 승부처입니다. 제가 바로 간략하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닙니다. 자, 근데 제 토요경마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일단 뭐 여러분들 배팅 여부에 따라서 이제 후반부에 지고 왔든 이기고 왔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하게 좀 윤곽이 나타나 있는 이 시간대 아닙니까? 그래서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이기고 오셨으면은 제가 여기서 쐐기를 한번 박아 드릴 거고요. 지고 오셨다라면은 이걸 마지막 역전 찬스로 해서 한번 역전타를 날려 드릴까 합니다. 믿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야말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 믿음의 축입니다. 믿음의 축. 믿음의 축을 세워놓고 딱 한 방으로 정조준해서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인데 아마 보험용으로 한 마리 정도는 제가 현장에서 받쳐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보험용이고 아마도 노리는 그 한방 막건이 정말 그림같이 멋지게 꽂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저는 뭐 내용 있게 이건 한 방으로 정리가 됩니다. 없는 말도 있고 안 봐도 될 말도 있고요. 자, 해서 한 방으로 준비한 내용 승부처니까요. 이기고 오셨다라면 세게 다 박으시고 지고 오셨다라면은 여기서 마지막 역전 찬스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시원하게 한번 여기서 승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2등급 1400m입니다. 오늘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박 소장 위원의 관심 한 마리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번 경주는 8번마 로열파크 좀 보겠습니다. 문정균이가 이번 주에 서울에서는 기승정지를 또 미룬 유일한 등짝을 제가 아까 봤는데 맞을 겁니다. 문정균이가 돈 벌만한 마필 또 계속 얘 자가용이다 그렇게 머리에 언뜻 떠오른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돈 벌까 했는데 직접 조교한 말이 없었거든요. 로열파크네 로열파크. 이거는 직전 경주를 승급전에다가 1800m 거리 올려가지고 아주 잘 뛰었습니다. 잘 뛰었고 이번에는 거리를 좀 줄였는데 48주에서 준비는 잘 해놨어요. 준철이도 말 잘 다듬어 놨고 그래서 문정균이의 로열파크를 마지막 13경주에서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마지막 경주를 최대 승부처로 선정한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정균의 이제 8번 로열파크 추천해 주셨는데 일요일 블루마스터도 하나 있어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마리 아마 기승을 하려고 좀 욕심을 낼 것 같아요. 1800, 1700 잘 소화해냈고 역시 8번 로열파크 배팅권이다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하나가 있죠. 5번만 독도직이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찌됐건 지금 계속적으로 연승을 하고 있고 뭐 휴양 갔다 와서의 어떤 폭발적인 모습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뭐 출전 주기도 뭐 정확하게 맞추지 않는다라고 해도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번 마지막 경주를 승부로 잡은 거는요. 최근에 마지막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고 싶어서 잡았습니다. 뭐 큰 배당 뭐 999 안하짜리 뭐 이런 거를 노린다라기보다는 뭐 지지난주에 뭐 글로벌 라인 글로벌 캡틴 9.4배 또 먹었고 휴양 전에도 뭐 하바나 찰리나 슈퍼플로이드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또 원틀로 먹었고 자,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번 마지막 경주에 붙어볼 건데요.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면 계속 추적이 되는 거죠. 조교 때 안 가려고 했었던 어떤 모습들, 쿠세, 악벽들, 자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왔었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병합 한번 짱짱하게 해놨고요. 최근에 어떤 경주 거리에 대한 모습도 확실하게 좀 보강을 하고 나왔고, 자 이번에 뭐 확실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 부분들도 많이 고쳐서 나왔고요. 자, 레이스 편성인데요. 편성 자체 5번 독도지기가 강하게 팔린다. 국산마가 혼합 2등급에 승급을 해서 강하게 팔린다. 저는 무조건 빈텀이 있다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노림수 한번 둘게요. 마지막 13경주 메인급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13경주는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거의 뭐 압도적인 대가리로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독도지기 5번이 아니라 대안에 축을 세워놓고 승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쪼록 마지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정일 위원과 이번 주도 특히나 토요 경마 마지막 경주도 여러분들 한 배 타셔서 좋은 결과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준비해서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